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영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멘탈 관련 내용과 공부 외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로 모집했던 2번의 멘토링을 포함해서 총 4번의 멘토링을 진행했고,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힘들어야 하고요. 힘들지 않다면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수험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끔찍할 만큼 힘들었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찍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시험 공부했던 때를 돌이켜보면 실패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실패했어요. 공부를 시작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공부 내용이 100% 만족스러운 하루가 단 하루도 없었고요. 회계, 새벽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죠. 이틀을 제외하고는요. 그 이틀은 1차 시험을 본 날과 2차 시험을 본 날입니다. 수험생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해요. 시험에 붙기 위해서입니다. 회계 전문가가 된다. 세법 전문가가 된다.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고 누군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험생의 목적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공부의 유일한 목적은 합격이어야만 하고 우리는 오로지 합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내야 하는데요. 공부 내용 외적으로 합격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의지의 문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부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들도 너무 많죠. 스마트폰, 노트북, 아이패드, TV 하다못해 공부할 때는 벽만 봐도 재밌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가지지 못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균적인 사람일 것이고 그게 평균의 정의잖아요. 그리고 정규 분포를 생각해봐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반드시 구조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단순히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이 되도록 근본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활용했던 방법들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수험 공부를 하면서 43만 유튜버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제가 자원에서 멘토링을 받았고 제가 시기별로 공부하는 과정을 담아내는 컨텐츠였는데요. 제가 지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불합격했을 때 일어날 일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게 또 불보듯 뻔했고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는 앞에서 불합격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 싫었고 제가 불합격하면 지도해주시는 분께 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험 생활이 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것보다도 더 싫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잠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아침 8시 30분까지 스카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근데 수험 기간을 보낼수록 의지는 약해지고 체력은 떨어지니까 아침에 뒹굴거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공부 시작 시간이 늦어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저도 그냥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면 되지 하면서 어영부영 보내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기상 체크 모임이었는데요. 아침 8시 30분까지 스터디 카페 자리에 착석한 사진을 안 보내면 벌금을 내는 거죠. 모두가 그렇겠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내는 벌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스터디 카페에 늦게 도착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제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려봤는데요. 모든 수험생들의 고민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해결책은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루틴입니다. 수험생이든 공시생이든 굉장히 정형화된 하루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확실성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고 루틴한 삶을 살면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냥 규칙적인 삶을 사세요 라고 말하면 의미도 없고 와닿지도 않으니까 제가 수험생 때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7시 40분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에너지바 하나 챙겨서 자전거를 타고 스카로 갔고요. 아침에 스카 가는 길에 에너지바를 먹는 것으로
아침을 떼었습니다. 8시 반까지 공부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날 밤에 써뒀던 플래너를 가볍게 훑어보면서 오늘 공부할 분량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오전에 오후에 밤에 각각 얼만큼의 공부를 끝내야 할지 생각해봤고요.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차 시험 전에는 8시 반부터 12시 40분까지 1차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1시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때가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생체 리듬을 맞추려고 시간 맞춰 공부했고 점심시간을 피할 수 있어서 식사 시간도 자연스럽게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은 밥 먹고 양치하는 것까지 30분 안에 해결했어요. 제가 눈 떠 있는 시간 중에 거의 유일하게 공부를 안 했던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식사 시간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점심시간을 꽤 타이트하게 가져갔었고요. 점심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는 쭉 공부를 하다가 무조건 혈당 스파이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졸리다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책상 정리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잤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낮잠 자는 걸 제약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랬고요. 괜히 내가 잘 때 남들은 다 공부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저도 불안했었는데 오히려 낮잠 자는 시간을 루틴에 넣어버리니까 그런 불안감이 해소되더라고요. 낮잠 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처럼 바뀌었거든요. 낮잠을 자고 다시 6시까지 공부하고 저녁도 보통 30분 안으로 먹었고 조금 힘들다 싶은 날에는 40분 안으로 저녁을 해치웠습니다. 저녁 먹고 공부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헬스장 가는 날에는 헬스장으로 갔고 운동 쉬는 날에는 집으로 가서 바로 잘 준비까지 마친 후에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며칠 안 되겠지만 공부가 너무 잘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수면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늦어지시면 절대 안 돼요. 아쉬우시겠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면 공부를 마치시고 반드시 내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평소보다 공부가 더 잘 된다고 20만큼 많이 했다고 해서 무리했다가 내일 30만큼 손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조건 손실이거든요. 어떻게든 끊어낼 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하루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어나서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서 반복. 단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과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통제하면서 사는 것은 삶이나 공부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시간을 통제하겠다라는 마음가짐과 루틴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는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인데요. 저는 동기부여 영상을 보지도 않고 동기부여하는 내용의 책을 읽지도 않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동기부여시키려는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애초에 공부 의지는 남이 만들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동기부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스스로 동기부여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수험생활에 가장 힘든 점을 하나만 골라보라 하면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부해야 시험에 붙을 수 있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인간이 외울 수 있는 양인가? 수험생활에 그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수험생을 지치게 만들고 심해지면 공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루하루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동기부여잖아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죠. 작은 성공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일 공부할 내용을 플래너에 잘 써뒀나? 저번에 틀렸던 문제 이번에 잘 풀었나? 못 풀었으면 틀린 이유는 잘 적어뒀나? 처럼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간단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자신이 오늘 무엇을 성공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다만 오늘 진도를 다 끝냈나? 라는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적은 양의 계획만을 세우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온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은 중간 정도 수준일 때 성과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역시도 절반 정도는 하루 공부량을 못 채운 경우가 많았고 돌이켜보면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부량을 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동기부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 거기 때문입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어쩌면 가족을 제외한 사람을 거의 못 만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까지 본인을 덮치게 되면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요. 어떻게든 본인 스스로 본인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거?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스스로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힘드시면 그냥 종이 같은데 본인의 감정들을 기록해보시고 감정 추스리시고 그 종이 갖다 버리세요.
어떻게든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공부 외적으로 어떻게 수험생활을 보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인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멘탈이 되게 강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했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일같이 흔들렸고 무너질 뻔하고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무너지지 말라는 것처럼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무너져도 돼요. 다만 툭툭 털고 빨리 일어나셔야 합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종종 영상 올릴 테니까요. 저라도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